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미련하다는 얘기 뜻 아세요? 미련하다. 네. 곰탱이 같다, 미련하다, 뭐 이런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거 아시죠? 그게 어디서 어원이 발달됐냐 하면 미간과 미간 사이가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미련이에요. 미련. 예? 미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성격 또한 지랄 맞고 난폭해요. 우유부단하고 낙천적이고 느려 터져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대박나는 여자의 관상. 부제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출세한다. 또 봉건적인 사고라고 또 악플 다시겠네요. 저번 편에서 팔자가 세고 아주 복 없는 박복한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편에서는 반대로 그와 반대인 경우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남자의 관상도 대박나는 관상이 있듯이 여자의 관상에도 쪽박뿐만 아니라 대박나는 관상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는 거는 항상 얘기하는 바이지만 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자의 관상을 볼 때 이제 크게 5가지로 대박나는 여자의 관상을 추려 보았어요. 첫 번째, 미간이에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이거는 행운을 불러들이는 운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지를 이 미간 이거로 보고요. 즉 미간이 넓고 퍼져 있어야 좋은 거예요. 행운의 통로가 뚫려 있어야 행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하고, 미간에 잔주름이 차글차글 많으면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도 아우 짜증나 보이잖아요. 짜증날 때 우리 미간 찌푸리죠.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상을 팍팍 써서 미간을 찌푸리면, 미간에 세로로 주름이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짜증도 나지만 그 사람도 인생이 복이 없어요. 반대로 거기가 이제 아주 펴져 있는 사람은 운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저기 미련하다는 얘기 뜻 아세요? 미련하다. 네. 곰탱이 같다, 미련하다, 뭐 이런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거 아시죠? 그게 어디서 어원이 발달됐냐 하면 미간과 미간 사이가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미련이에요. 미련. 예? 이런 사람을 뭐 미련하다 하는 게, 그러니까 미간과 미간이 붙어 있는 사람은 지능지수도 낮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순학질 여사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일자 무식한 집안이다 해갖고 눈썹 이렇게 붙여넣어가지고 그 개그맨 김유아 씨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웃기려고, 예? 이렇게 일자로다가, 만약에 실제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성격 또한 지랄 맞고 난폭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는 일도 없고 부부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간의 넓이를 따지는데, 보통 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요거 보세요. 엄지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당한 넓이에요. 그리고 미간이 너무 좁으면 성격이 싸납고 급한데, 반대로 미간이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그냥 우유부단하고 낙천적이고 느려 터져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미간이 넓은 사람들이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넓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미간의 넓이는 결론적으로 엄지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는 그 넓이가 적당한 거고, 또 이건 여담인데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미간이 너무 넓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
쉬워요. 쉽다고요. 마음은 넓고 포용력은 있는 대신에 약간 49금 얘기인데 그냥 잘 넘어간다고요, 남자한테. 그리고 어떤 게 좋은 미간이냐면 미간에 윤이 나고 보기 좋게 반들반들한 게 좋은 미간입니다. 그리고 미간이 좋아야 인내심과 포용력이 있어서 그릇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기도 좋고 결혼생활도 유지하기가 좋은 겁니다. 적당히 넓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썹 사이, 즉 눈두덩이, 전태궁.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닫아붙은 여자 있잖아요. 그러면 빈궁해요. 그리고 여기가 닫아붙은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성격이 포악하고 안 좋아요. 우리 그 경찰청에서 붙이는 현상 수배 전단 보면 남자고 여자고 흉악범, 우발적 뭐 해갖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러시아의 그 개망나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푸틴, 그 나쁜 놈 붙었잖아요. 물론 그건 서양인이긴 합니다만 푹 꺼지고 붙었잖아요. 좀 난폭하고 포용력이 없고 나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눈두덩이 넓고 좀 볼록하고 그렇다고 붕어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넓이가 넓고 볼록하고 윤택한 사람이 어떤 아내감, 배우자감으로는 좋은 관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넓은 사람은 넓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전태궁에 저는 뭐냐 하면 밭전자에다가 집택자를 써요. 전태궁. 그러니까 거기가 넓은 사람은 땅을 많이 갖는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땅을 많이 가지면 뭐예요? 부자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금융자산, 현금이나 뭐 주식 이런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재산 증식으로서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가까운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고 제가 그랬고, 그리고 가난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아내감으로 맞아들이면 남편이 경제적으로 풀리지를 않아요. 여기가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손님 중에서도 기업하시는 분의 손님 부인들 그리고 어떤 사업 크게 하는 분의 부인들 보면 다 여기가 도톰해요. 그러면 거기가 좀 도톰하지 않고 좀 꺼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은우님의 힘을 빌리세요. 관상 성형이요. 그래서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태궁 안 좋은 사람은 약간 좀 충동적인 그리고 이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 삼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넓은 여자를 만나면 재테크도 잘합니다. 부동산도 잘 굴리고 그래서 남편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층이나 재벌 부인들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홍나희 여사, 뭐 예를 들어 현대가로 시집간 노현정 전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전태궁이 넓고 살이 많습니다. 재벌 부인들은. 그리고 세 번째, 코와 콧망울을 통해서 그 가정과 재물을 지키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코끝이 동글동글하고 콧망울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재백궁, 근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볼록한 여자들이 재물복이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도 그런 관상을 가진 여자들은 불만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라도 그 역경을 딛고 헤쳐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고르세요. 그리고 참 PD님은 뭐 약혼자 있으시죠? 네, 네, 참 관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결국엔 어려움도 이겨서 남편을 출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 성품, 교양, 지성을 판단하는데 눈동자가 여성의 경우도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땡글땡글하면서 전자오락기 돌아가듯이 굴러가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꽃뱀이나 사기꾼이 많아요. 그리고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바라다보는 사람은 그 배우자 감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눈은 시력이 나쁘진 않은데 강하게 눈을 뜨고 바라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게 노려보듯이. 그런 사람은 그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입니다.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눈동자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마음속으로 감추는 거짓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안 흔들리는 여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응시하고 바라다 보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악한 구석 없이 선한 거예요. 그런 여자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눈이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귀한 격이고, 눈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천격의 빈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아세요? 관상의 60% 70%는 눈이고, 그리고 옛날 그 중국의 고대 관상서에는 관상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관상이 조금 모자라고 약간 미흡함이 있어도 눈빛이 세고, 이게 세다는 게 나쁘게 세다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눈에서 그 안광이, 그 빛깔이 광채가 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잘 삽니다. 내가 항상 촬영할 때마다 우리 PD님한테 뭐라 그래요? 웃는데도 눈빛은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가 아니고 웃는데도 눈은, 예? 그리고 관상 그거 이렇게 눈썹하고 이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으면 이지적이고 교양이 풍부하고 지적 능력이 높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품성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눈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반대이고, 그리고 눈은 안정되고 잔잔한 호수처럼 눈동자의 빛깔은 평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뭐하는데 저보고 눈빛이 세다고 그러는데 전 일반인이 아니에요. 사람 꿰뚫어보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안 식구도 어떤 때 무섭대요. 근데 흉폭같이 타는 꼭 집에서 두들겨 패고 뭐 부부싸움하고 뭐 이렇게 뭐 흉기 휘두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몰랐는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반인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또 내 눈빛 갖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럼 복 못 받아요. 내가 허경영 씨는 아니지만 복 받으려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5번째는요. 얼굴 전체, 모든 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얼굴 전체의 균형을 통해서 이 초년, 중년, 말년을 보는데 상정, 중정, 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정, 이 세 가지 3등분한 삼정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가급적. 한쪽이 너무 길고 한쪽이 좁고 그러면 인생이 불안정하게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감으로 좋은 여자의 관상은 상정, 중정, 하정이 균형이 맞는 여자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남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풀이하자면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이마에서 요 눈썹 있는 데까지를 상정, 초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코끝까지가 중정, 코끝에서 요 턱끝까지가 하정이에요. 그런데 초중말인데 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세 개의 면적이 일정하게 비율이 유지돼야 좋은 여자의 관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면적이 같으면 인생이 초년, 중년, 말년이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는 상정인데 그건 초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뚫고 나가는 개척하는 힘을 뜻하고, 그 다음에 미간에서 코끝까지의 중정은 광대뼈 하고 포함해서 추진력이에요. 삶의 그 동력. 그 다음에 끝으로 턱에 이 코끝에서 턱까지는 하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말려눈,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노후의 편안함과 지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턱이 좀 주걱턱인 사람들이 지구력이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자태가 수려하며, 이건 미적인 아름다움을 떠나는 개념입니다. 정말 그래야 귀한 관상이에요. 아름다운 여성의 상이라 하더라도 뭔가 흐트러지고 뭔가 어설프면 그건 좋은 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헤벨레한 관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피부가 깨끗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체형도 뭐를 옷을 입어도 잘 받아들이고 귀티나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귀하고 귀한 관상이다 이겁니다. 뭐 옷이라고 그래서 뭐 고급 메이커 이게 아니더라도 뭘 이렇게 입어도 이게 그 옷이 살아나는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이 입으면.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남성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면 그 기운을 받아서 출세하거나 입신양명하거나 부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성분의 몸에서 뭐 짙은 향수 냄새, 샤넬 넘버 5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몸에서 살 냄새가 향기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 살면 남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용모가 정숙하고 단정하고 옷태가 깔끔한 그리고 걸음걸이가 단정한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내려갈게요. 입술은 적당히 붉고 치아가 단정하고 아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고 아주 그 엷은 붉은색에다가 도톰하고 그 다음에 치아가 가지런한 분들이 아주 복 있는 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배꼽으로 내려갈게요. 웃음이 나오네. 여성분의 배꼽이 깊은 경우가 있어요. 여성의 배꼽이. 그런 사람은요. 똘똘하고 귀한 자손을 출산합니다. 배꼽이 깊다고요. 참 배꼽을 만나자마자 배꼽 깊이를 볼 수도 없고 참 그렇지만 뭐 볼 수 있다면 뭐 수영복 입고 만나는 어떤 여름에 피서 가고 그러면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자손도 그렇지만 복록이 많아서 잘 살아요. 천하게 살지 않고 귀하게. 그리고 콧망울이 뭐 붉거나 검지 않고 희면서 밝은 색을 띠고 인당이 넓으면서 밝고 입술이 붉으면서 깨끗한 입매무새가 깨끗한 그런 사람이 아주 길한 관상입니다. 입매무새가 허지부지 해가지고 헤벨레 하면 정조 개념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막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요. 그리고 입술이 단정한 사람이 절제력도 있고 남과 잘 다투지 않고 화목한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등으로 넘어갈게요. 등이 적당히 두껍고 뭐 두껍다고 해서 씨름 선수처럼 이만하다는 게 아니고 또 시비 걸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모든 건 과유불급. 적당히 두껍고 어깨가 둥글둥글 넓은 분들이 대박나는 관상이고 3가지 천한 관상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 삼첨이라고 그래요. 뾰족할 첨자를 써갖고 머리 두상이 봉구스름하지 않고 뾰족한 삼각형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콧볼이 뾰족한 사람. 그 다음에 턱이 뾰족한 요 삼첨에 해당되면 천하고 빈곤하고 박복하게 살아요. 이 삼첨에 해당되지 않는 여자를 만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자가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직업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오프라인상의 대면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는데 우리가 얼굴 관상은 어떻다면 어떻다고 논할 수가 있는데 어떤 옛날 무슨 뭐라고 참 말할 수는 없어도 하는 그 건강식품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런 걸 떠나서 49금을 떠나서 음성은 참 제각각이고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얼굴의 관상이나 걸음걸이 관상이나 이런 것처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화만 받아봐도 이 아줌마가 잘 사는 사람이고 이 아줌마가 달동네에서 참 못 사는 사람이다. 천박하게 살고 뭐 가난한 게 죄는 아닙니다만은 이 음색을만 봐도 여자의 음성의 음색도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천박한 목소리와 이 어떤 이 도도하고 고귀한 목소리는요. 근데 이건 참 어떤 도표화시키고 공식화시키기에는 참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레이드가 나온다고요. 그 인생의 등급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면이 좋은 관상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관상을 논할 때든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한 부위의 관상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서너 네댓 군데 관상이 기가 막히게 좋으면 그 나쁜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겠죠. 그 평균 에버리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관상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얼굴 중에 안 좋은 관상이 있다면 옛말에 그 유교적인 전통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뭐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 뭉개는 게 아니고 관상을 성형을 통해서 좀 바꿔준다면 사주팔자는 우리가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느끼기엔 한 20%에서 30% 운은 개운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은우님의 힘을 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안 좋은 관상에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악플 내지 마시고 안 좋은 관상은 우리 은우님 힘 빌려서 성형외과 가서 좀 개운 좀 시켜보자고요. 운을 트게 하는 게 개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